이번에 발표할 기업은 농기계 전문 기업인 TYM입니다. 어, 동사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업종은 농기계업입니다. 시총은 여기엔 지금 3,8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현재는 3,400억 원 정도고, 그 순위는 460위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가는 2,225원인가 정도고, PER은 22년도 추정 EPS 기준으로 여기 5.38배라고 되어 있는데 5.1배 정도 되고, 업종 퍼는 네이버에서는 19.4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계업 전체인 것 같아서 경쟁사로 생각했을 때 그 경쟁사 대동을 보면은 8.5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작년에 한 주당 20원 정도를 배당을 해서 0.8% 정도의 수익률을 어,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60년에 복권 기업으로 설립하였고 1973년에 상장했습니다. 동양기술산업?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동양물산기업이라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2021년에 TYM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어, 농기계 사업이랑 담배 필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어, 담배 필터 사업의 매출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농기계 사업의 그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는 농기계 사업 위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이 있고, 농기계 부문은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기 등을 공급하고 있고, 트랙터가 농기계 사업부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2022년부터 그 KM이 국제 종합 기계를 말하는데 이 회사를 2021년 8월에 인수를 완료를 해서 그 온기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첫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인수 효과로 매출액 증대와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농산품 가격이 되게 급등했는데 농업계 전반적으로 트랙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2년 기준 퍼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배 수준인데 글로벌 경쟁사 평균 퍼가 14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한 달 쉬고 왔는데 여기 모르는 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그럼 사업 매출 구조랑 산업 환경 분석을 보면 TYM은 크게 농기계 사업부랑 필터 사업부 그리고 기타 사업부로 나눌 수 있는데 농기계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약 95.4% 정도로 해당하고 필터 사업부는 4.3% 그리고 기타 사업부는 약 0.3%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부는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주요 사업장은 한국 이외에는 미국 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필터 사업부는 담배 필터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타 사업부는 기타 잡다한 부분이어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부는 매출이 약 8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이 농기계 사업부에서 나오는데 어,
국내 매출은 약 35% 정도이고, 나머지 매출은 65% 매출은 해외 매출인데, 그 중에서도 북미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 환경은 제가 너무 이제 말을 길게 써놓긴 했는데, 농기계 사업 환경 국내는 2020년 기준 내수 및 수출 합쳐서 총 3조 3,500억 원 규모인데, TYM의 주요 판매 제품인 트랙터 기준으로 해외 수출액이 어, 2012년에 5억 1,500만 불에서 2020년에 7억 1,200만 불 규모로 성장했는데, 2021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서 10억 8,900만 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는 수요가 크게 성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해외를 보면은 그 IBIS 월드에 따르면 TYM의 그 해외 주요 수출 지역인 북미 농업용 트랙터 시장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소규모 농업 및 정원 관련 중소형 트랙터 시장 성장, 그리고 농산품 가격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서 약 5년간 연평균 약 4.7% 성장해서 2025년에는 3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의 특징을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기계 산업이랑 소비 측면에서는 농업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산업의 동시 발전을 전제로 성장하고, 단기간 내 경쟁 확보가 어려운 기술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산업에 해당하고, 농산물 및 농기계 수요 변화에 따라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제적 계절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TYM의 매출도 1, 2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4분기에는 이전 분기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기종이 요구돼서 어, 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고,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랑 병행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 농기계 산업은 일정 수준의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그리고 국내 일본 농기계 업체들의 그 점유율 영역 확대가 있고, 중국도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국내가 아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 시장을 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농업 기계화율이 90% 정도를 넘어서 이제 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 미국이나 뭐 북미 이런 쪽을 제외하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낮은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농기계 산업의 성장이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Q&A 때 어떤 분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없어서,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데 성장을 계속 한다는 게 좀 그런 근거가 어떤 거냐라고 하셨는데, 농촌 인구가 감소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계들로 대체를 하려는 수요가 더 높아져서 그거에 따른 매출 성장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농기계 산업에서는 IoT나 텔레매틱스 같은 IT 기술이랑 접목시켜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TYM이나 뭐 우리나라의 대동 같은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한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좀 크게 성장할 전망인데, 전 세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은
2024년까지 31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농업용 로봇 시장은 74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거 2020년 기준으로 한 건데, 대동이 26%로 이제 1위이고, LS 엠프론이 22%, 그리고 TYM이랑 국제종합기계가 16%로 3, 4위를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했는데, 이제 TYM이 국제종합기계를 100% 인수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정된 시장 점유율은 TYM이 아마도 1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국내 농기계 시장은 이렇게 4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외 업체 중에서는 존디어가 시총 166조에 연매출 54조로 전 세계 1위 농기계 장비 판매 회사이고, 그 뒤로 이제 구보다나 얀마 같은 일본의 업체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사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대동이 점유율 3위라는 기사가 있는데, 현재는 트랙터만 5위의 점유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아마도 TYM이랑 국제종합기계가 합병을 하면서 그, 그 이제 판매 점유율을 대동보다 앞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나 뭐 공식으로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유출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담배 필터 사업은 KG위의 담배 제조업체에 탄소 복합 필터나 아세테이트 필터 등을 납품하고 있으나, 담배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담배 필터 제조사들의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에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이 더 가능할지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이쪽을 잘 모르고, 그리고 TYM에서는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자료 조사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최대 경쟁사 매출 규모를 보면 대동도 1조 1792억 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TYM보다는 지금 높긴 한데, 그게 그 합병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고 이, 이게 반영이 되면은 2022년에는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다음은 사업 경쟁력 분석인데, 어, TYM은 동양물산 기업이라는 이름을 TYM으로 바꾸고, 동시에 그 엔진 생산 기술을 갖고 있던 국제종합기계와 어, 작업기 생산 업체인 GMT를 인수한 이후 TYMICT를 설립함으로써 국내 농기계 생산 기업 중 유일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본체와 엔진 작업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수직 계열화 구조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든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한 기업 안에서 이 뭐 생산부터 제조 판매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대동도 역시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의 선두주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동은 이미 자율주행 레벨 1단계 그 트랙터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올해에는 2단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TYM은 상반기 내에 1단계 자율주행 트랙터를 양산을 해서 어,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이나 텔레매틱스 같은 고난도 기술을 회사 내부적으로 확보해서 광범위한 라인업 구축에 힘쓰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북미 중심으로 소형 기종 트랙터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어, 정원이나 이런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그 수요가 많아져서 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 TYM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 트랙터나 뭐 이양기 같은 농기계를 원격으로 제어 관리한 그런 대동 커넥터라는 것을 이제 내놓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로 불리는데 이게 캐나다랑 미국 등의 북미 시장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에는 미국 점유율 3위였다고 합니다. 음, 그리 음, 이제 TIM 이 위에가 이제 TIM의 대표 뭐 트랙터랑 콤바인이랑 이항기 모습이고 이 밑에는 대동인데 저는 좀 TIM께 좀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를 보면은 단가 정보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어째서 이제 가격이 좀 줄어들었어서 이게 오히려 판매에, 어, 매출 성장에 좀 부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뭐, 합병과 이런 것 때문에 단가를 계산하는 데서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게 확실하게 매출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정확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의 단가를 뭐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브랜드 설명하면서 요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주목해야 할 경영진으로 TIM에서는 김희용 대표이사가 있는데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옛 벽상그룹 창업주의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 형부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가끔씩 정치 관련주로 엮일 때가 있더라고요. 윤 씨랑도 관련이 있어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도 엮일 때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어, 김희용 회장과 그 총수 일가의 지분이 현재 한 31.47% 정도 그 TY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TYM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그 GMT라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매출을 올려준 거기다 이제 자본금을 41억을 갖고 이 GMT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40억의 지분이 이 김희용 일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었대요. 근데 TYM의 그 뭐 종속회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40억 원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다가 여기에 이제 TYM에서 매출을 몰아준 다음에 300억 원으로 이 회사 가치를 키우고 그거를 다시 인수를 해서 지분을 좀 확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제 특별 세무조사에 걸려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혐의가 인정되면은 좀 큰 이미 좀 큰 리스크이긴 한데,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뭐 대동은 그냥 뭐 좋은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김준식 회장이시라는 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지표랑 상대 가치를 보면은, 음, 매출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5.5% 성장했고,
2021년도에는 18% 정도 더 성장해서 한 8,400억 정도를 벌었고, 2022년 컨센서스는 한 1조 1,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37%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 주신, 이게 아까 앞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던 거였나? 근데 그 Q&A 주신 분 중에 농업 인구 감소하는데 매출 성장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가이던스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여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신한금융투자에서 냈던 리포트 보니까 그 KM 인수하고 나서 그 북미 딜러십 쪽에다가 이제 그런 판로를 개척을 해서 판매 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주를 좀 많이 수주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한 10,000대 정도 더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농기계 특성상 매출 대비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어, 뭐 영업이나 현금 투자 재무 현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2022년 국제종합기계 인수 완료에 따른 운영 효율화와 제품 단가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되고 있고 개선돼 2022년에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낮아서 재무 건전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금 배당은 20원 정도 배당해서 1.13%의 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 네, 매년 한 영업이익 정도의 카펙스를 지출을 하고 있고 그 생산 실적이나 그 가동률을 보면은 생산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동률도 95%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주가 증가했으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추가 될것 같고 그리고 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추정 기준 5%, 5배 정도 되고 경쟁사인 대동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OE는 2021년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2022년에도 매출이 저 정도 나온다면은 28.3%로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인 김희용의 특수관계자가 31.47%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MKSL이 5.7%, 그 외 유동주식 비율은 64.9%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이슈나 지배구조, 내부자 거래 관련 이슈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GMT랑 그리고 김희용 회장 딸 회사인 동양미디어 판매 매출을 또 TYM이 담당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에 기타 사업부에서 판매, 뭐 서적 판매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은 최근에 3월 26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TYM이 좀 크게 이슈를 주목을 받았고 저도 그때 이제 이 리포트를 보고 이 기업을 알게 되었는데 어, KM을 그 사회 업체인 KM을 인수하면서 큰 폭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2022년 기준 그때 이제 리포트 나올 때의 퍼가 4.1배로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글로벌 경쟁사 그러니까 디어나 뭐 구보다 이런 데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업체인 대동과의 실적 역전이 예상되고 신규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라인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고, 매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1,600억 원 정도 해서 36%, 38% 성장 예상되고, 그리고 이러한 매출액 증가의 그런 근거로는 KM 인수효과랑 글로벌 북미 고객사 수주 증가, 그리고 자사 브랜드 딜러십 확장에 따른 판매 증가가 이끌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M 인수를 함으로써 KM이 이제 좀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업 판매망을 공유하면서 TYM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매출액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때 이건 이제 매출액 같은 거는 다 이미 반영된 부분이어서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 사업에 진출했다가 좀 이제 실패를 겪었대요. 그래서 실적 부진이 지속됐었는데, 아예 중국 진출 사업을 접고, 그래서 회계 손실분이 소급 적용이 완료돼서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리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발생 가능성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추징당하고 과세도 당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손실이 있고, 그리고 뭐 원재료인 그 철강 생산 감소로 인해서 강판이나 파이프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좀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북미 시장의 농기계 수요가 계속 좋을 것이다,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오늘 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 농기계 딜러들이 농기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비료 부족이 너무 심해서 농기계에 대한 그 수요가 그걸 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좀 어, 북미 농기계 산업도 좀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서 이, 기- 이 기업을 제대로 어, 보는 게 맞는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냈는데 매수 의견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담이랑 통화를 이제 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던 내용은 Q&A 해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여쭤봤고, 그래서 Q&A 같이 보면은, 전환사채 등 남은 물량이 480억 정도고, 현재 유보율이 낮아서 추가 유증이나 전환사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보율도 낮고 약간 주가도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현재는 전환사채 추가 발행이나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임비 이슈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2020년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 초까지는 그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서 운임비 상승 리스크가 되게 큰 편이었는데, 이게 상하이가 봉쇄되고 막 이런 이제 거를 겪다 보니까 운임비 지수가 조금 내려갔어요. 계속 14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고, KM과 합병하고 그 운영비를 감소한 부분이
물류비, 그러니까 운임비 증가분을 상쇄할 전망이어서 약간 그 이전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하고, 그리고 저 물어봤더니 그 판가가 이미 2021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제 발표 내용에 미국 시장에서의 농기계 업체들의 점유율이나 위상이 궁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디어 구보다에 이은 점유율 3위까지, 2020년 기준으로 3위까지 점유율을 획득했고, 그리고 2022년에는 점유율 5위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TIM이 합병을 하면서 좀 더 점유율 상승되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업체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까 답변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 물어봤어요. 가이던스 혹시 1조 1,600원 정도 가이던스였는데, 이거 달성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022 그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가 좋대요. 그래서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어, 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항상 IR은 좋은 말만 하니까, 참고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투자 시뮬레이션을 그냥 이제 추정 EPS에 펄을 10배 정도로 잡았어요. 잡아서 이게 좀 높게 경쟁사 대비해서도 높게 잡은 거여서 이만큼까지 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현재 주가도 좀 리포트 발간 이후로 엄청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여서 지금 2,200원 정도인데 바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서 아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0원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1, 2분기 실적 잘 나와서 약간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적정성 최종 검토는 저는 이제 바이를 내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대동이라는 경쟁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갑자기 이제 기사 보니까 농기계 산업이 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보류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매수 의견을 냈던 이유는 코로나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다양한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원자재나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추세에 맞춰서 농기계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이제 농기계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어, 그 사회 업체인 KEM을 인수한 만큼 그거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북미 매출 성장이 뭐 이제 예상대로 증가한다면은 1위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는 매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세무조사나 뭐 이런 리스크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중국에 진출을 했다가 아까 몇 년도라고 네네. 하셨죠? 18년도경에 중국에 진출했다가 그냥 2010, 철수를 네, 철수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아까 이제 발표하시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북미 시장 쪽은 약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네네. 앞으로 중국이랑 인도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한번 이제 실패를 했고, 혹시 이제 인도 시장 뭐 이런 데도 사실 진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마켓시어를 못 가져가면은 이게 약간 성장성이 제한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2016년 정도에는 그때도 이제 농기계가, 저희 뭐 트랙터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좀, 어, 경쟁력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좀 더 이제 그 기술적으로 트랙터의 기술을 높일 그런 그게 없었는데, 이제 북미 쪽으로 이걸 돌리면서 기술력을 높여서 이제 시장을 팔로를 개척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중국은 또 워낙 저가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로를 뚫는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다시 진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뭐 가시화된 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이 이게 전환사채 480억 있는데 이게 네, 전환가액이 1,300원대라 가지고 사실 네네,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 이게 작년에 750억에서 벌써 1년 동안 250억이나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전환사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시총을 사실은 3,300이면 500억 이상 플러스 한 걸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6, 700억 이상 플러스 한 시총으로 계산해서 밸류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음, 안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지금 구간에 싸 보이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